힘들게요. 자 볼까요? 몇 번 해볼까요? 자 숙제에서 유형원에서 질문 한번 가봅시다. 몇 번 해볼까요? 513번 가볼게요. 자 다음 조건 맞추시기 좌표평면 위의 점 중에서 임으로 서로다른 두 점을 선택하려고 한다 되어 있고요. A하고 B는 정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B는 저는 조건이 있네요. 선택된 두 점의 y좌표가 같을 때 이 두 점의 y좌표가 근데 저거 그냥 이거 그냥 푸는 거거든요.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귀찮은 문제긴 해요. 그렇죠? 귀찮은 문제긴 한데 일단 먼저 생각해야 돼. 이건 뒤에 A이고 A하고 B를 선택했는데 그 A하고 B에 선택된 그 A, B라는 두 녀석의 y좌표가 같은 확률을 먼저 구해야 되겠지. 경우가 좀 적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A 좌표평면 위의 점 A, B가 이거 저거예요. 저거 그냥 뭐 특별한 거 없고 점의 개수가 그냥 저 전부예요. 그러네. 이게 A, B구나. 네. 그렇죠. 근데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네. 만족하는 거 그냥 찾으면 되겠다. 저게 다 점의 개수. 저 점이에요. 저게 다 돼? 네. 그러네. 왜냐면 저 함수가 적어라서. 그러네. 함수보다 아래쪽에 있잖아. 네. 그럼 다 되잖아. 그렇지. 왜냐면 저 개수 세면 되는데. 그렇죠. A를 대입하면 뭘 대입하든 다 여기 위에 있거든.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 있을 거고, 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 있을 거고, 0을 대입하면 여기 있을 거고, 1을 대입하면 여기고, 2를 대입하면 여기니까 요 위에 여기에 찍혀 있는 모든 점들은 어쨌든 간에 충족을 시켜요. 그렇죠? 맞겠죠?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점의 좌표가 뭐 2, 뭐 5, 그러니까 굳이 하면 A, 뭐 5 마이너스 3분의 2의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요 점의 좌표를 이제 B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얘는 A, B가 되겠죠? 그럼 B라는 녀석은 당연히 이 녀석보다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 조건을 충족시키게 된다는 거죠. 근데 뭐 다 해요. 그렇죠? 다 해요. 그리고 A하고 B는 정수래요. 선택된 두 점의 이제 y좌표가 같은 확률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하면 돼요? 전체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네. 점이 몇 개 있어요? 16개.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분모가 될 거고. 근데 이제 y좌표가 같다라는 건 그래서 근데 왜요? 선택된 두 점의 좌표가 같을 때라서 5c 곱하기 2랑 3c 곱하기 2 아니에요? 3c2 곱하기 그러니까 y좌표가 같을 때라서 저 다섯 줄 중에 두 개, 저 다섯 줄 중에 두 개, 세 줄 중에 두 개, 세 줄 중에 두 개. 저거 그러니까 지금 확률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에서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이거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5개 중에 2개. 아 저렇게. 그렇죠? 예. 여기가 5개 중에 2개. 여기 3개 중에 2개, 3개 중에 2개. 굳이 하자면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이것들은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더해. 더하기를 하죠. 이게 분모. 뭐예요? 분모예요. 분모. 아 분모. 조건이죠. 조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두 점의 y좌표가 3의 확률은 자 요거잖아요. 네. 자, 요 녀석들이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16C2분의 3C2 이렇게 들어가겠죠? 물론 이게 이제 숙달된 아이들은 분모를 생각하지 않죠. 왜 분모를 생각하지 않냐면 어차피 이 조건 확률의 특성이 분모는 자연스럽게 소거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소거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향이 있는데 뭐 안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자, 5C는 얼마? 10, 3, 3분의 3 이렇게 처리되면서 26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셨나요? 근데 이제 해석적인 면인데 신원이의 눈에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학생들의 눈에서는 이런 걸 보는 순간 여기를 보지 못하고 당황하게 돼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프를 딱 만나면 이 그래프가 어떤 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데 여기를 보지 않고 안 보는 애들 많거든요. 이거 안 봐요. 희한하게 여기만 보죠. 여기다 이제 숫자를 대입합니다. 1, 2, 3, 4 하고 옆에다 계산하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작년에 너희 선배 중에 한 명이 아니죠. 몇 명은 계산을 들어요. 아까 제가 볼 때 여기면서 봤거든요.
여기도 있어요. 대입한 사람. 자, 신경을 고려할 수는 없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되셨죠? 준비가 됐어요? 네.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하세요. 14번 가볼게요. 승아는 4번에 한 번 꼴로 방문한 곳에 물건을 놓고 오는 버릇이 있대. 어떡하냐? 우리 딸내미네. 우리 딸내미 학교만 갔다 오면 학교에서 잠바 벗어놓고 오고 장갑 벗어놓고 오고 모자 벗어놓고 오고 뭘 심지어 양말도 벗어놓고 학교에. 양말이요? 양말은 왜? 몰라. 양말이 좀 뭐가 답답해서 벗었는데 까먹고 집에 와. 맨발로 와. 이거는 신기하다. 자, 볼게요. 어쨌든 간에 어느 날 우산을 들고 나갈 승아가 학교 서점 도서관을 차례로 들러 집으로 돌아왔대요. 이날 승아가 방문한 곳에 우산을 놓고 왔을 때 서점에 놓고 왔을 확률이 돼요. 얘가 뭐라 그랬냐면 4번에 한 번꼴로 방문한 곳에 물건을 놓고 온다? 그러면 어떤 곳에 갔을 때 물건을 놓고 올 확률은 4분의 1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이 아이는 서점 어쨌든 우산을 놓고 왔어. 그럼 우산을 놓고 올 확률을 구해볼까요? 일단은 우산을 놓고 올 확률. 그렇죠? 얘는 지금 학교, 서점, 도서관을 거쳐서 왔어.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승아가 어딘가에 우산을 놓고 왔지. 그럼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은 뭘까? 놓고 올 확률은 4분의 3.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근데 이거 어. 한 곳에 놓고 오면 다음 곳에서는 놓고 올 수가 놓고 오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종속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종속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야 돼. 우리가 하는 생각은 뭐냐면, 자, 학교, 그 다음에 학교 서점, 도서관 중에서 학교에다가 놓고 왔을 수 있죠. 네. 그럼 뒤에는 의미가 없어요. 놓고 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학교에서 안 놓고 왔어. 그럼 서점에서 놓고 왔다? 그럼 이런 확률이 되겠죠. 학교에서도 잘 가지고 왔고, 서점에서도 잘 가지고 왔는데 도서관에서 놓고 왔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데 4분의 1과 더하기 16분의 3과 더하기 64분의 9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어디를 놓고 왔대요? 서점에 놓고 왔대요. 그럼 얘네. 그치? 그러면은 16분의 3 이렇게 들어가겠나? 자, 그러면 분모 분자 똑같이 64를 곱하겠죠? 그럼 얘는 64를 곱했으니까 16이 곱해져서 16. 얘는 4가 곱해져서 12. 얘는 9 그대로. 그리고 64 곱했으니까 4, 3, 12. 이렇게 들어가면서 20, 30, 그 다음에 40, 이거 뭐야? 37분의 1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이게 막 엄청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 그렇죠? 왜냐면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지. 저기 어디까지 놓고 왔겠다 그냥 이런 생각만 하지. 이게 만약에 이게 단편적인 문제였다면 너한테 누군가가 도서관에서 이거를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너는 이렇게 했을 거야. 4343 41 했을 거야. 그리고 서점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4341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나오니까 이렇게 하나씩 분류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물론 뒤에는 곱하기 1이에요. 그렇죠? 쟤는 뭐 아무 그게 없습니다. 뭐 잃어버릴 것도 없고 아닐 것도 없으니까. 근데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거니까. 됐어요?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우와, 아영아, 너 자이스토리 공부하니 따로? 우와. 아니 영어. 나도 또 감동 먹으려고 했지.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조금 앞에 괜찮아요. 되세요. 502. 502번.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어린이 동요 대회에 남자 어린이 5명과 여자 어린이 4명이 참가하였다. 노래하는 순서를 임으로 정했다. 두 번째로 노래하는 어린이가 여자일 확률을 구하라. 자, 볼까요? 노래 순서를 임으로 정했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 두 번째로 노래하는 어린이가 여자일 확률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앞에 남자, 다음에 여자일 수도 있고, 여자, 다음에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거 생각해 볼까?
이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풀어야 될까? 쉽진 않아. 그치? 지금 이걸 구하라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빠져있는 게 지금 남자, 여자, 남자. 어떻게 보면 전체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될 거거든. 그렇죠? 뭐 뒤에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죠? 큰 흐름은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남자, 여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처음에는 남자니까 9분의 얼마? 5. 그 다음에 8분의 4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얘는 여자니까 9분의 4 그리고 8분의 3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문제는 뒤는 어떻게 할 거야? 뒤에요? 뒤는 어떻게? 어차피 분모에서 없어지니까 쓸 어차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분모에서 없어지니까? 네. 그래요. 두 번째로 노래하는 어린이가 여자의 확률? 분모는 사라지니까? 그럼 뭐만 생각해? 이것만 생각한다고? 다른 거 다 버리고? 왜? 왜냐면 분모에서 사라진다는 개념이 뭔데? 그러니까 분모에서도 그 계속 좀 나머지 애들이 나열되는 그거의 경우의 수가 있겠고 분자에서도 똑같이 그 나머지가 있을 텐데 걔네가 어차피 소거될 거니까 어차피 소거가 약분돼서 소거될 거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확률을 딱 구했단 말이지. 확률을 딱 구했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자인 경우는 9분의 5랑 8분의 4였을 거야. 그리고 남자는 9분의 4랑 8분의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한번 보자. 얘는 72분의 20이고요. 얘는 72분의 10이고요. 얘는 72분의 20이고요. 얘는 72분의 20이죠. 한 번쯤 보여드리고 싶었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 뒤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거든. 일반적으로. 그런데 제가 어차피 분류를 해줬잖아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남자, 여자, 남자 이 네 가지밖에 없어. 뒤가 어떻게 되던지. 근데 이 네 가지에 대한 연산을 딱 해봤더니 뒤에는 무시하고 얘네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와? 1 나오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처럼 뒤에를 신경 쓰지 않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괜히 뒤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실제로는 뒤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앞에 기준으로 분류를 딱 해놓으면 이 아이의 세상에서는 뒤에 있는 녀석의 확률을 신경 쓰지 않는 거야. 오로지 앞에 두 명이 어떻게 배치될까 그것만 따지는 거거든.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해봐. 너 제비뽑기를 하잖아. 제비뽑기를 하는데 7개가 있어. 뽑기가 7개가 있는데 제비가 당첨 제비가 3개가 있어. 근데 너가 두 번째 당첨이 될 확률을 구하래. 누군가가 너한테. 너 이런 생각을 하겠지. 7분의 처음에 뭐가 되고 꽝 되고 그렇죠? 그러면 뭐 4가 되고 그 다음에 6분의 3이 될 확률과 처음에 뽑은 사람도 당첨이 되고 두 번째 내가 뽑아서 당첨이 될 확률을 구하잖아. 일반적으로. 이때 뒤에 신경 써 안 써?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이 문제는. 그러니까 뒤에 어떻게 나열되는지 신경 쓰는 게 아니야. 임으로 정하는데 첫 번째 누군가를 뽑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뽑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분모를 9팩으로 해버리면 좀 골치가 아파져. 그렇지. 분모가 9팩이 돼버리면 의미가 뭐냐면 뒤에까지 신경 쓰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골치가 아파져 이거를.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한 경우의 수로 그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는 경우가 이 문제에서는 안 좋아. 이 문제에서는 그냥 흡사 제비뽑기 하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만 세팅해서 하는 게 오늘 실제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어. 이 아이의 세상에서는. 이해돼? 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만 체크해서 72분의 32 이렇게 하시고 뭐 약분 때리시면 되겠죠. 얼마로 약분 되나요? 4로 되나요? 1,8분의 4, 8을 조금 쏘대네? 9분의 4 됐어요? 네. 자, 또 몇 번 질문하세요. 하세요 질문. 저 511번이요. 511번. 자, 주머니 A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 주머니 B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다. 자, 다음 시행을 한다. 주사를 한 번 던져. 나온 놈의 수가 2 이하이면 A.
3 이상 B. 여기서 두 개를 꺼낸대요. 여기서 두 개를 꺼낸대요. 지금 이 상황인 거야. 그쵸? 자, 이 상황에서 한 번 하여서 주머니에서 꺼낸 두 개의 공이 흰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일 때 돼요. 주사에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 일단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뭐뭐 일대라는 표현이 붙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이 두 가지 경우에서 꺼낸 두 개의 공이 흰 공과 검은 공 하나씩 나올 확률을 먼저 구해야 돼. 이게 조건이니까. 요건 알겠어? 누가 질문했어? 연우가 질문한 게 아니고 연우가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 원이야, 맞죠? 그건 알겠어? 그러면 일단은 자, 요거 한번 구해보자. A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을 확률은 5C2분의 2C1 곱하기 3C1이에요. 맞나요? 이거 알지? 자, 밑에 볼게요. 얘는 7C2분의 3C1 곱하기 4C1이에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는 얘까지 신경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요 녀석 6분의 2 6분의 2 그리고 요 녀석을 밑에다가 똑같이 곱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뭐 5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야. 얘는 3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6분의 4 그렇죠? 그리고 21분의 12 뭐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됐나요? 이게 그러면 이 둘을 더한 게 5분의 1과 21분의 8을 더한 게 이게 요 조건이야. 그치?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제 우리는 뭘 찾을 거야?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의 확률인 거 아니고 여기잖아. 이거 가져오면 돼. 이렇게. 이 구조가 조금 어색해? 뭐냐? 중간에 계산 실수를 그래요? 그럼 분모 문제는 얼마 곱해야 돼요? 105. 105. 숫자 너무 크다. 근데 어차피 시작되니까 21에다가 5, 8, 40 21. 21 그러면 61분의 21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82. 됐어요?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질문 8번 8번? 8번이 뭐야? 508번. 비가 온 다음날,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았던 녀석이다.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6분의 1. 이번 주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이번 주 목요일에도 비가 목요일까지 가야 돼. 자, 가보자. 목요일까지 가자. 월요일이야. 화, 수, 목. 자, 월요일에 비가 왔어. 비가 왔다? 비가 왔다. 화요일에 비가 오고 안 오고 오고 안 오고 오고 안 오고 목요일에는 비가 와야 돼. 이거죠? 이해됐어요? 자, 이제 이걸 다 할 거야. 자, 처음에 월요일에는 비가 왔어. 근데 월요일에 비가 온 거는 그냥 온 거지 얘를 확률로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계산할 건 비가 온 다음에 저거 정리를 잘다. 비가 오고 올 확률은 3분의 1. 그럼 오고 안 올 확률은 3분의 1. 그 다음에 안 왔어. 안 오고 올 확률은 6분의 1. 안 오고 안 올 확률은 6분의 5. 야, 이게 근데 굉장히 타당한 확률이야. 왜요? 비가 왔어. 약간 비가 오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다음날 비가 안 올 확률보다 올 확률이 더 높다는 거고. 약간 장마철처럼. 비가 안 왔어. 그러면 그냥 약간 건기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다음날 비가 올 확률보다는 안 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지. 약간 그런 느낌. 자, 나를 그래도 신경 써서 숫자 배열을 한 것 같아. 자, 어쨌든 간에 디테일 있잖아. 밑도 끝도 없이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신경 쓰면서 하는 거야. 자, 가볼게요.
오고 3번 갔네. 그럼 여기는 지금 전부 다 3분의 2가 곱해진 자리야. 이렇게. 온 다음에 안 오는 경우는 3분의 1이 곱해져. 이렇게. 그 다음에 안 온 다음에 오는 경우는 6분의 1이야. 그리고 안 오는 건 6분의 5가 곱해져. 그쵸? 되셨어 이제는? 어렵지 않죠? 이제 뭐만 하면 돼? 정리하시면 돼요. 싹. 곱다. 곱하자. 자,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을 곱했으니까 27분의 8이 되겠구나. 3분의 2, 3분의 1, 이게 54분의, 약분 되네? 27분의 1. 얘도 27분의 1이네요. 얘는 크다. 66에 36. 8분의 5. 자, 어쨌든 이러합니다. 이러하니까 뭐 더해봐야 되겠죠. 자, 108분의 얘는 8, 4, 32, 4, 5를 더하시면 45. 108분의 45 약분이 되네요. 36분의 15 약분이 되네요. 12분의 5 이렇게 가십니다. 딱 나와. 괜찮겠어요? 네. 번거로워. 되게 번거로워. 이게 중학교 시절에서는 중학교 아이들의 눈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학교의 눈에서는.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근데 저렇게 말고 뭐 요즘에 고등적으로 풀 수 없는 방법 고등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 이게 다 섞여 있잖아. 뒤섞여 있잖아. 어쩔 수 없나? 그렇죠. 자, 또 몇 번. 수영도잖아. 수영도 아시잖아요. 노가다죠. 자, 또 질문. 없어요? 후회하지 마. 없습니다. 질문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공부해볼게요. 준서야 왜? 그냥 근데 그냥 뭐? 그 평가 있잖아요. 오늘 평가? 오늘 평가에서 그 11번에 50%가 3,000명 중 50%예요. 1,560명. 3,000원 주고 싶어. 1,500원 주고 싶어. 오늘 평가? 아니 저번 평가. 오늘 평가, 저번 평가. 저번 평가? 11번에 11번에 3,000명 중 50%예요. 1,560명 중 50%. 너 국어 잘하잖아. 준서야. 그러니까 3,000명 중에서 1,560명이 합격자이고 그 중에서 그거 붙잖아. 합격자이고 그 중에서 강사가 붙었잖아. 그러면 합격자 중에 50%가 여학생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안 믿었어. 걸린가 봐. 믿었어. 그래서 나왔어 진짜. 그래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본 다지기 질문 받아야지. 자, 일단 바이블 꺼내시고요. 바이블에서 조건부 확률에서 기본 다지기에서 질문을 알아볼게요. 자, 조건부 확률 기본 다지기 한번 봅시다. 질문 있으시면 해볼게요. 몇 번? 질문 있으시면 해봅시다. 몇 번? 빨리 몇 번? 호진아, 5번 왜 안 해? 고쳤어? 그래요? 질문 없어요? 네. 너 이 천재들인가? 5번. 그래요, 5번. 자, 볼게요. 30명이 어느 학급의 좌석 배치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자리는 출석번호 순서대로 제비를 뽑아 정한다. 출석번호가 1번이어서 맨 먼저 제비를 뽑는 학생과 출석번호가 30번이어서 맨 마지막에 제비를 뽑는 학생이 서로 자기 될 확률을 구하래요. 우와하.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번은 어딘가 앉겠지. 어딘가. 그럼 1번의 확률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 1번은 어딘가 앉았을 거야. 뭐 여기 한번 1번이 앉아서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 옆자리에 30번이 앉아야 되거든. 무조건. 그렇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앞에 있는 모든 애들이 이 자리에 앉으니까 안 돼.
모든 애들이 여기 자리 앉으면 안 되거든. 근데 그게 확률이 되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두 번째 사람이야. 29개 자리가 있어. 근데 이 자리는 앉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29분의 28이야. 자, 세 번째는 이제 28자리가 남았어. 근데 저 자리는 앉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27. 그 다음에 27분의 26. 떼떼떼떼떼떼 가서 29번은 자리가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그러니까 2분의 1까지 가겠지? 그리고 마지막 얘는 무조건 그냥 예.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근데 이렇게 놓고 봤더니 이렇게 합병되더라. 그쵸? 그럼 결과물은 뭐야? 오, 근데 되게 신기하지 않아? 신기하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학생이 이 아이의 옆자리에 앉을 확률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오, 계산상으로. 그쵸? 왜냐면 두 번째 학생이 옆자리에 앉을 확률이 29분의 1이었어. 세 번째가 옆자리에 앉을 확률도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신기하다. 의미적으로. 근데 뭐 그런 걸 우리한테 원하지 않고 흐름상 보자는 거지. 됐어요? 여기 됐어? 자, 또 몇 번 해볼까요? 그래? 아, 뒤에 안 풀어봤어. 또 질문 없어요? 자, 그럼 풀어보시고 뭐 다음 시간에 추가 질문 있으시면 알아서 질문하세요. 자, 그러면 우린 이제 6단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계산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률 분포표라는 걸 배웠어요. 확률 분포표. 잠깐만 살짝 정리를 해보면 x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그 위에는 확률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가 1, 2, 3이 나왔다. 얘가 3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얼마 정도 해볼까? 6분의 아니다. 2분의 1, 6분의 1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가 나올까요? 1이요. 1. 그래서 이 확률 분포표에서는 이들의 합은 무조건 1이 나와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기본적인 일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어떻게 표현하냐면 px는 1, 얘는 px는 2, 얘는 px는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호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확률 분포표가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고 두 가지의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는 다른 걸 써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뭐 2하고 4하고 6이라는 녀석이 존재한다라고 친다면 이것도 그냥 적당하게 7분의 2, 7분의 3, 7분의 2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py가 2인 거, 얘는 py가 4인 거, 얘는 py가 6인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할 수 있고 그들의 합은 당연히 1이 돼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표라는 건 무조건 x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x도 되고 y도 되고 z도 되고 뭐 다른 것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x, y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3개짜리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김포고조차도 3개를 안 내요. 그러니까 딱 2개 정도까지만 나오고 그 둘을 비교하는 정도에서 그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수능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왜냐면 z를 쓰면 안 돼. 이 z를 써버리는 순간 문제가 꼬여. 왜 꼬이냐면 이 마지막 단원에 저 z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z는 건드리면 안 돼. 그러면 x, y 다음에 다른 문자를 써야 되는데 제 기억에 x, y 말고 다른 문자는 z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거 딱 구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거야. 이 원칙대로 따지면 우리가 썼던 원래 평균은 m을 평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의 제곱을 분산이라고 하고요. 시그마를 표준 편차라고 해요. 이거는
그 공통적인 기호예요. 기호입니다. 기호.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뭐 토달지 마시고요. 왜 저렇게 써요? 왜 저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왜냐면 이 시그마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이거 시그마예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평균이랑 분산의 표준 편차를 구할 때 분산이 뭐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그렇죠? 편차 제곱 평균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다 더하는 거죠. 네. 더한 다음에 나누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기는 했는데 자기도 귀찮나 봐. 어쨌든 이렇게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보면 얘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을 거고 얘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을 거거든. 네. 이렇게 있을 거거든.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된다는 거지. 구분을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비교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 녀석의 분산 표준 편차를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프라임 붙여버리면 좀 많이 헷갈리는데. 왜냐면 시그마 제곱, 시그마 프라임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이거 다른 기호를 또 만들어 보자. 야,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두 개가 나오게 되면 이게 M 시그마 제곱 시그마만으로는 표현하기 너무 번거롭고 서로 비교도 잘 안 될 테니까 이거 좀 차별화를 두자. 그래서 이제 어떤 기호가 좋을까를 고민한 거야. 그러다가 만들어낸 기호 체계가 얘를 기대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기대값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평균 기대값 똑같은 용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이렇게 똑같이 표현을 하자. 맞다. 대신에 얘는 X. 이 녀석의 기대값 평균이라는 뜻으로 x, 얘는 이 녀석의 기대값 평균이라는 뜻으로 y 이렇게 표현하면 서로를 비교하는 게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분산을 표시해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시그마 제곱 쓰고 얘도 시그마 썼더니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거지. 야 헷갈리다. 둘 다 시그마로 하니까 헷갈리다. 아무리 제곱이 있다고 하더라도 헷갈리다. 그러니까 딴 걸로 표현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v 얘도 v 대문자예요.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발음해줬어요. 비브레이션 아니니까. 바이오리티. 바이오리티. 베리어블. 베어리에이션인가? 약간 이런 발음이었어. 베어리에이션? 약간 이런 발음이었어요. 미로리. 삐롤이 아니라고. 자, 베어리에이션.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건 익스프레션이고요. 어쨌든 그래요. 자, 근데 얘는 처음엔 이제 S라고 표현을 한 거야. 얘네들이 알파벳이니까 이것도 알파벳을 왜냐면 시그마가 영어로는 S거든요. 영어로 S, 그리스로는 시그마. 이거의 소문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대문자, 이거 소문자거든요. 그래서 S로 표현해볼까 했는데 몰라요. 왠지 모르겠지만 얘는 그냥 시그마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얘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이게 약속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쓴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 이상의 확률 분포표가 나왔을 때 서로를 가지고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 연산하는 과정 중에서 좀 번거롭게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자로 이제 약속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것 중에서 정말 중요했던 게 재편평균. 그렇죠. 그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학교 시험에서 재편평균은 의무적으로 최소 한두 번을 써요. 최소 한두 번이야. 무조건. 자, 재편평균은 뭐냐면 우리가 이 녀석의 평균과 평균과 분산 사이에 어떤 관계성을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그게 뭐냐면 평균은 그리고 분산인데 재편평균가 뭐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기호 체계로는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E에다가 x들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의미로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이니까 얘는 평균 자체를 제곱한 거예요. 그리고 분산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기호로 외로하는 거 아니고요. 재편평균 기억하시라고요. 제곱의 평균의 제곱 분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중학교 시절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게요. 중학교 시절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니다.
뭐냐면 중학교 시절에 이런 거 배웠어요. x1, x2, x3라는 별량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평균을 m이라고 하고요. 이들의 분산을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하고요. 이들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한다고 치자. 물론 이제 이것들을 EX, V, X, 그 다음에 시그마 X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자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거냐면 이런 행동을 할 거예요. X1, X2, X3에 A를 곱하고 B를 더하는 행위를 할 거예요. 어떻게 했더라?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일단은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더 이상은 보여드리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평균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겠죠? 이걸 더하겠죠. 더한다면 얼마나 나눌 거야? 3으로 나누겠죠. 그게 평균을 구하는 행동이니까. 근데 이것들을 3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보자. 더해서 3으로 나눴다.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죠? 계산식이 AM 더하기 B. 자 이것들을 요것들은 A로 묶이고 얘네들은 3B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쓸 수가 있죠? 일단 A로 묶어서 X1, X2, X3 플러스 3B 3으로. 분의 3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그런데 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저게 M이니까 오. 3으로 또 나누면 3분의 AM 더하기 B지 않을까요? 3분의 A인 더하기 3분의 2. 자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보기 편하게 둘로 분리시켜 볼게요. 그냥 M이네. 이거였죠? 자 그러면 이 M은 어떻게 구해? 얘네들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이죠. 다시 M은 이들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이야. 그러면 딱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M. 이게 M이야. 그렇지? 그럼 앞에 A는 그냥 뭐 하면 돼? 붙여주면 돼. 얘는 약분되죠? 그러니까 뒤에 B를 뭐 해주면 돼? 붙여주면 돼. 그러면 이 녀석은 기호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보세요.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올 거야. X라는 확률 변수가 A를 곱하고 B를 더한 형태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이 1, 2, 3이라는 녀석이 A 더하기 B, 2A 더하기 B, 3A 더하기 B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AX 플러스 B라는 확률 변수로 바뀐 거야. 틀 자체가. 그러면 평균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근데 봐봐. M에다가 A를 어떻게 했어요? 곱하고 B를 더했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원래 2의 X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한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야. 기본이에요. 우리가 이거 연산의 기본입니다. 근데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시 들어. 2의 X는 M하고 똑같은 거야. 이들은 똑같은 녀석이야. 단지 표기상으로 바꾼 것 뿐이니까.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는 이 M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AM 플러스 B 이것처럼 표시했어. 중학교 때는.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이렇게 줄 거야. 확률 변수들한테 A를 곱하고 B를 더하라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 대신에 이쪽에 있는 확률 변수를 건드릴 거야. 그럼 이 말의 의미가 야 모든 변수들한테 똑같이 A를 곱하고 B를 더한 형태로 바꾼다면 평균이 어떻게 될까를 물어보는 거고 우리한테 원래 평균을 줄 거야. 그러면 이 원래 평균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한 형태로 주겠다는 거야. 자, 이리로 가봐. 이리로 가봐. 이거 원래 평균 구하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위아래 곱하라 그랬죠? 까먹으셨으면 다시 공부하세요. 위아래 곱하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곱하면 3분의 1. 이렇게 곱하면 얼마? 1. 이렇게 곱하면 얼마? 2분의 1. 자, 이들을 더했어요. 더하면 3으로 나누는 일단 거 안 해 우리는. 자, 이들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6분의
11. 그렇죠. 6분의 11이라는 값이 만들어져요. 이게 뭐야? 평균이야. 평균이야. 얘가 6분의 11이라고. 그런데 우리한테 질문을 던졌어. 자, 요걸 질문을 던질 거야. 어떻게 질문 던질 거냐면 이에다가 무난하게 2x 플러스 1 이 정도 한번 가보자. 무난하게. 그럼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할 거냐면 이 모든 확률 변수가 바뀌어. 저 모든 확률 변수가 2를 곱하고 1을 더하는 형태로 바뀌어. 2를 곱하고 1을 더했으니까 3. 2를 곱하고 1을 더했으니까 얼마? 5. 2를 곱하고 1을 더했으니까 7로 바뀌었다고. 그럼 우리 평균 구하는 이 과정이 다시 세팅돼. 어떻게? 얘네 둘을 어떻게 하고 3 곱하기 3분의 1을 하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2분의 1을 하고 그 다음에 7 곱하기 6분의 1을 해야 이들의 평균을 새롭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계산해 볼까요? 얘는 1이고요. 얘는 2분의 5가 되고요. 얘는 6분의 7이 됐으니까 이들을 더하면 6분의 얼마가 되죠? 28. 28. 자, 28 그래서 3분의 14라는 값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우리 6분의 얼마라고 배웠어? 6분의 얼마? 11이라고 배웠죠. 자, 원래 2의 x는 6분의 11이었어. 우리가 이 녀석을 모든 확률 변수를 식으로 실제로 바꿔서 왜냐면 확률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대로 곱해서 이렇게 평균을 새롭게 구할 수 있다고. 3분의 14라는 평균을. 그런데 봤더니 내가 만약에 이 녀석한테 이 2의 x라는 녀석한테 2를 곱하고 2를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확인해보자. 얘한테 2를 곱했어. 뭐가 되죠? 3분의 11이 됐어요. 거기다 1을 더해보자. 뭐가 됐어요? 3분의 14가 된 거죠. 이거 없이 나오네. 그러면 정말 미친 척하고 이거 계산하지 말고 뭐 하자. 이 평균만 알고 있으면 그 평균에다가 다이렉트로 곱하고 더하자.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확률 변수 형태가 바뀌어버린 이 새로운 녀석들의 새로운 확률 분포표에 평균을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겠다 라는 게 요 확률 변수가 1차식의 형태로 표현됐을 때 새로운 평균을 구하는 방법인 거예요. 의무야. 기본사항이에요. 되셨나요? 네. 되셨어요? 자, 이해 안 되신 분 다시 돌려봐. 자, 요렇게 쭉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녀석들 ax 플러스 b로 표현되는 녀석들의 평균은 원래 평균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하면 되겠다라고 일단 하나를 알 거야. 자, 근데 얘만 있을까? 분산도 있겠지. 표준 편차도 있겠지. 이것들은 어떻게 될까? 결과만 놓고 말하면 원래 기존의 분산에다가 A를 어떻게 해서 들어와? 혹시 중학교 때 기억나시는 분? 자, 그냥 하자. 자, 5. 자, 그냥 할게요. 자, 분산도 보여드릴게요. 한 번은 봐야지. 자, 분산도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자, V AX 플러스 B 이 녀석의 분산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제평평제. 네,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야. 이해하세요? 근데 제곱의 평균이잖아. 누구의 제곱의 평균이야? 확률 변. 저 녀석들을 제곱한 녀석들의 평균이야. AS 더하기 B의 그 제곱. 그치. 그들의 제곱의 평균이야. 그리고 평균의 제곱을 빼야 돼. 어떤 느낌이야? 복잡하겠지. 네. 그래서 원본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녀석들을 우리가 원래 풀 때는 편차. 편차로 풀 거예요. 그래서 편차를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구한다. 기존에 얘네들이 이거였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편차를 이제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될 거야.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별량 빼기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a의 x 플러스 b에서 뭘 뺄 거야? M인데 AM 더하기 B. am 더하기 b. 왜냐면 걔가 새롭게 바뀐 평균이니까. 새롭게 바뀐 평균이니까 여기서 뭘 빼요? a m 더하기 b를 뺀다. 이렇게 맞죠? 네. 자, 이걸 제곱할 거야.
맞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B는 없어지겠네. 원래 ax1 플러스 b에서 뺄 거야. am 플러스 b를 뺄 거야. 왜? 이거 새로운 평균이니까 했어 앞에서. 그리고 이것들을 제곱하고 두 번째 ax2 플러스 b에서 am 플러스 b를 뺄 거야. 그리고 제곱할 거야. 마찬가지로 ax3 플러스 b에서 마지막으로 am 플러스 b를 뺄 거야. 제곱할 거야. 자, 이렇게 했더니 자연스럽게 b가 사라져요. 쟤도 없어지고 있었어. 없어지고. 그쵸? 그러면 남는 건 a의 x1-m에 이걸 뭐 한 거야? 제곱한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a의 제곱 x1-m의 제곱이 나오겠죠. 이거 그냥 연산이야. 이거 연산 이해 못 하시는 분 없죠? 자, 이쪽도 가볼까요? 결과도 동일하겠지? a의 제곱 x2-m의 제곱 그 다음에 a3 a의 제곱 x3-m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맞죠? 네. 이것들 근데 분산도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럼 분산도 저것들을 뭘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눠야 되잖아. 분산도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럼 이것들 뭘로? 3으로 나눌 거야. 자, 그 모습을 보자. 자, 저는 여기서 a제곱만 묶어서 빼버릴 거예요. a제곱만 밖으로 꺼내고 남아있는 녀석들 다시 써보자. 3분의 x1-m의 제곱 플러스 x2-m의 제곱 그리고 x3-m의 제곱이야. 자, 여기만 봐. 여기만. 요것만 봐. 원래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원래 분산. 원래 분산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뭐만 붙었어? A 제곱. a 제곱. 덧셈은 어떻게 돼? 사라져. 곱셈은 어떻게 돼? 제곱해서 들어와. 왜? 편차 제곱하는 과정 중에서. 아, 그러면 이 녀석도 똑같이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겨? 이 앞에 있는 a만 제곱해서 들어오고 b는 없어. 그쵸? 자, 마지막 표준 편차 루트 씌우면 돼요. 네. 그쵸?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봐. 여기다가 루트를 씌웠어. 뭐가 돼요? a 시그마 x 되겠죠. 요거 루트 씌우면 시그마 되잖아. 그래서 분산에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되잖아. 그래서 얘는 시그마 x에다가 요 a 루트를 씌웠으니까 이렇게 근데 들어오겠구나. 절대값 같은. 왜? 이미 제곱을 하는 과정 중에서 양수를 바뀌어버렸어. 기존의 a는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지만 얘는 이미 제곱하는 과정 중에서 바뀌어버렸잖아. 그 녀석의 절대값으로 이렇게 붙는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재밌네. 그렇죠? 이게 나중에 되면 x를 제곱합니다. X요. 이건 지금 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되면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야, 저러면 이 녀석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 많으니까 나눠서 생각하면 좀 자, 감사합니다. 자, 평균이 뭐냐면 시그마야. 그치? 별량들의 합을 3으로 나누니까 별량들의 합을 n으로 나누니까 평균이거든. 그러면 시그마잖아. 시그마의 성질이 뭐야? 따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의 2x 제곱 그 다음에 요것도 2의 마이너스 3x 2의 5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얘는 그냥 붙여도 되지 않나요? 붙이나 마나 똑같아. 왜? 얘는 그냥 뭐야? 5야. 그냥 뭐는. 그치? 5를 열심히 더하고 그 개수만큼 나누면 5야. 근데 얘는 뭐야? 그냥 마이너스 3의 2의 x야. 맞죠? 기존의 평균에 마이너스 3 곱한 거야. 문제는 얘지. X. 물론 얘는 이렇게 바뀌어. 2는 밖으로 꺼내는 게 가능해. 평균에서는. 문제는 얘지. 네. 얘를 누가 알려줘? 얘가 알려줘. 아. 그러니까 이건 주기장창 나올 거야.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은 재편평제밖에 없어요. 왜? 얘는 평균의 제곱을 때릴 거잖아. 기존의 평균은 주어질 거란 말이지. 얘는 주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녀석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분산에다가 이걸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분산에다가 요 녀석 주어진 요 녀석 2의 x의 뭘 한 값을 제곱을 한 값을 더하면 얘가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2차식까지 허용이 되겠지.
3차 안 나와. 어차피 안 나와. 학교 시험에서 이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난이도는 2차식이야. 딱 여기까지야. 나오면 딱 그냥 요 느낌이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재평평제 1차식 상수항 물론 얘네들은 그냥 묶어서 가는 게 편하겠지. 어차피 저렇게 되는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갈 거예요. 이게 어렵게 나오면 분산으로 나와. 근데 분산으로는 2차식을 할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분산의 제곱은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분산으로 나오면 무조건 1차식. 평균으로 나오면 2차식까지 가능.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평균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귀찮아. 2차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오면 2차식이 나와요. 왜? 그래야 변별력이 조금 있어. 그렇죠? 기억하자. 1차식은 자연스럽게 저 원리로 처리하자. 제곱은 무조건 재평평제로 따라가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 없습니다. 되셨나요? 내가 지훈이 때문에 다시 설명을 했어. 우리 영상도 보고 오지 않은 이 친구이. 그렇잖아. 지훈 때문은 아니야. 준서도 안 봤어. 겸사겸사. 왜냐면 안 그러면 우리 수업이 안 되거든. 저희들 뭐 할 거야? 그냥 눈뜬 공사가 되는 거잖아. 지금 뭔 소리야? 지금 뭐라는 건데? 지금 뭐야? 시그마는 뭔데? 이럴까봐. 애증이다, 애증.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되셨나요? 지난 시간에 한 거 복습과 함께 덤으로 몇 가지 내용들이 추가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언급하는 내용들은 반드시 다 기억하셔야 돼요. 까먹으시면, 근데 외울 거 별거 없잖아. 그쵸? 아니, 이거 그냥 1차식 제곱한다. 이거 끝. 미분 떠올려봐, 미적분. 재밌잖아. 오늘도 재밌는 것들을 또 배우는데. 너희 계속 미적이야. 계속 외워야 돼. 자, 어쨌든. 뭐, 미리 마음에 준비하세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미분 다 끝났거든요. 그럼 뭐예요? 글이나? 미분이 끝났어. 이제 뭐해? 적분? 아니지. 응용. 접선의 방정식 들어가요. 도함수의 활용 들어가요. 재밌겠죠? 재밌어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이 학교 패키지로 등장을 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되셨나요? 평균 구할 때 위아래 긁는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확률합은 무조건 1이 된다. 기억하시고요. 기호체계 확인하시고요. 일반적으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다. 이유는 확률 분포표가 두 개가 나오거나 했을 때 특정한 녀석을 가리킬 때 이렇게 지칭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 기호체계를 바꿨다. 이 녀석들을 또 얘를 이렇게 표현하기는 문제 만들기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그 안에 있는 확률 변수를 막 작업을 치는 거죠. 그래서 변형시킨 다음에 그들의 새로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자. 이런 식으로도 등장하게 되어 있고 이 모든 연산에 정말 감초처럼 딱 등장하는 녀석이 이 녀석 재평평제 기억하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은 분산이다. 요거까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이 책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재평평제. 끝이냐고요? 아직 안 끝이야. 책의 순서에 맞춰야지. 이항분포는 뒤로 빼야 되겠네. 자, 한번 책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네. 우리 준서가 힘들어요. 자, 봅시다. 준서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요. 주아는 자고. 자냐? 준이는 앞에서 졸고. 용준이의 눈이 풀리고. 자, 어쨌든 총체적인 장국이야.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산 확률 분포. 왜 이산이냐면 확률 변수들이 딱딱딱딱 하나씩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산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서는 연속 확률 분포도 배웁니다. 자, 평균을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기본적인 계산 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하시면 되고요. 자, 확률 질량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녀석은 아까 봤듯이 하나의 변수에 하나의 확률이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그게 확률 질량 함수가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률 질량 함수가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훨씬 어려워요. 그냥 차라리 우리 보고 확률 구하는 게 낫지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뭐 그건 나중에 볼 일이고요. 자, 그리고 확률 총합은 무조건 1이다 정도 언급하시고요. 근데 왜 질량이에요? 질량? 확률 질량 해석적이에요. 해석. 해석? 원래는 이게 다 영어잖아요. 네. 원래 이산확률 분포에서 이 확률 변수하고 확률 사이의 관계는 원래는 다 영어야. 함수인데 영어로 함수로 표현이 돼 있어. 단어 까먹었어. 근데 무슨 함수라고 돼 있거든. 무슨 평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질량이라는 단어 그나마 비슷한 게 그런 느낌인 거야.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요. 이상해. 이상해. 그래 이상해. 어쨌든 간에 좀 그래요. 저도 해석적인 면이라서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쟤는 왜 저렇게 표시하지? 지수 왜 지수라고 하죠? 해석한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누가 그걸 해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간에 그 해석한 사람이 그렇게 정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오케이 하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이제 시기에 따라서 밑과 진수잖아. 지금 밑과 진수를 쓰는 로그에서는 원래 이게 지표하고 가수였어요. 지표 가수. 그 싱이 아니야. 그 싱이 아니라서 지표하고 가수인데 뭔 말이야 이게 지표하고 가수가. 왜 지표하고 가수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꾸기도 해요. 바꾸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럽니다. 근데 확률 질량 함수나 밀도 함수라는 이 단어가 실제로 문제에서 별 의미가 없어서 그렇죠. 그냥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왜 표현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것들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확률 변수의 평균, 아니 확률 변수 확률 이 둘을 곱한 녀석들의 시그마 합이 우리는 EX 기대값, X의 기대값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이라고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얘가 뭐라 하다가 마지막에 재평평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써 있으니까 한번 을퍼는 볼게요. 봐봐. 분산은 편차에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잖아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이거를 시그마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시그마 편차의 제곱의 확률을 곱한 값들의 합이야. 그쵸? 이게 원래 평균을 구하는 식이었으니까. 자, 그 녀석을 이쪽으로 와보면 시그마의 특성상 이걸 전개합니다. 그러면 xi의 제곱 마이너스 2m의 xi 플러스 m의 제곱 여기에 pi가 곱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마가 붙겠죠. 그럼 이걸 하나씩 곱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pi를 곱할 거고 여기에다가도 pi를 곱할 겁니다. 여기에도 pi를 곱하겠죠. 자, 이렇게 곱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 결과물을 봤더니 생뚱맞게 이거 하나 있어요. 왜지? 그쵸. 갑자기 m제곱 하나 띵 나와 있고 얘네들이 사라졌네. 무슨 일이야? 왜 그래요? 네, 왜 그래요? 이거? 왜 따로 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얘는 그냥 혼자서 그냥 유유자적하게 시그마를 만났어. 이 말은 뭐냐면 요거에다가 이렇게 붙였더니 얘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m 제곱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생뚱맞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서 저렇게 된 걸까? PI를 왜요? 그치. 생뚱맞지. 이 아이의 형상을 보면 지금 m은 상수항이에요. 네. 앞으로. 그래서 이 상수항을 앞으로 빼낸 것 같아. 그치? 일단 하나는 빼냈다고 치고 m 제곱을 꺼낼까? M 제곱으로 마이너스 2에 m분의 xi pi 플러스 pi 뭐 이런 식이 될 거거든요. 굳이 꺼낸다면. 그 다음에 갑자기 이게 어떻게 돼버렸어. 이게 왜 그럴까? 무슨 일 때문에? 이 친구가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생뚱맞지. 자, 이 연산이 궁금하신 분은 책에 써 있어요.
책에 보시면 제가 보통 이거 설명 안 해드리거든요. 책에 보시면 저쪽에 207페이지를 보시면 207페이지. 207페이지에 보시면 그 중간쯤에 있어요. 중간쯤에 이걸 열심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이 녀석은 이제 마이너스 2m을 밖으로 꺼내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xi, pi라고 써놓고 이 녀석은 m은 제곱을 밖으로 꺼내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pi라고 써놨어요. 자 보세요. 설명해드릴게요. 자 얘가 뭔지만 보세요. 뭐예요? 이거 평균이에요. 확률 변수의 확률을 곱한 게 그들의 합이 평균이죠. 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m제곱이에요. 뭐야? 그건 자, 이쪽 한번 볼까요? 자, 이거 확률이 합은 얼마예요? 1. 1. 그래서 m제곱이에요. 아. 그래서 마이너스 m제곱. 그래서 요 앞에 있었던 요 녀석. 그렇죠? 요 녀석이죠? 그러네요. 요거.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xi의 제곱.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근데 pi도 붙어 있어요. pi. 요게 이제 제곱의 평균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는 평균의 제곱이니까 2x의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알아두시면 나쁠 건 없는데 이걸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자, 그래서 아까는 제가 이제 확률 변수들을 일일이 보여드렸다면 여기서는 이제 재평평제가 왜 나왔는지 저번 시간 제가 딱 나열해서 보여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시그마의 특성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설명은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심하시면 한번 써보시고. 자, 그 다음 요거는 아까 1차식의 형태로 변형됐을 때 확률 변수가 1차식의 형태로 변형됐을 때 물론 2차식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생각이 있으신 분은 옆에다가 써놓으시면 좋았고요. 아니면 기억 속에 저장시키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개념적인 부분들은 진행이 되고요. 자, 209페이지에 보시면 요거 하나는 좀 풀어볼게요, 같이. 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에 나오는 횟수를 확률해서 x라고 하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안면에 나온 횟수. 0, 1, 2 이렇게 돼요. 네. 한 번에 동전을 두 번 던졌으니까 0, 1, 2 확률은 얼마?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동전 두 개를 던졌으니까. 맞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래요. 자, 평균은 위아래를 긁으면 돼요. 자, 0, 0. 2분의 1, 2분의 1. 이건 1. 얼마? 1. 오. 그런데 이 녀석의 특성이 뭐냐면 확률이 좌우 대칭 구조가 나오잖아요. 무조건 가운데가 평균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너희한테 이런 값을 줬다고 치자. 딱 봐도 평균은 누구일 것 같아? 얘일 것 같죠? 딱 봐도 평균이 얘일 것 같죠? 그래서 확률이 좌우 대칭 구조로 나오는 이것처럼 뭐 2분의 1, 뭐 4분의 1 말도 안 되는 숫자지만 자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 값이 무조건 평균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계산해봐도 그렇잖아요. 자, 분산 어떻게 구하죠? 재평평제. 재편평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편차제곱 평균 쓰셔도 돼요. 자, 재편평제를 구하게 되면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거든요. 0 의미 없고요. 1의 제곱에다가 곱했으니까 2분의 1에다가 4에다가 4분의 1 곱했으니까 1이에요. 이게 제곱의 평균이야. 여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돼. 뭐 얼마? 2분의 1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평균 자체가 쉬우니까 여기서 1 뺐네 4분의 1 곱해서 4분의 1 여기서 1 뺐네 0 의미 없고요. 여기서 1 뺐네 1에다 4분의 1 곱해서 4분의 1 그래서 둘을 더해서 2분의 1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개수가 작을 때는 차라리 편차 제곱의 평균이 나을 수도 있어. 근데 확률 변수의 개수가 4개, 5개 되면 그냥 재편평제가 나을 거예요. 자,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요. 분산은 루트 씌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얘가 2고요. 아까 한 거는 3이고요.
요거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아까 했습니다. 준서야 불러라 답. 마일. 오. 하하하. 용준아 불러라 답. 마 말 똑같아? 아 마이너스 3. 말 4? 어형 제곱해야지 마. 마이너스 3. 같이. 주아야 얼마? 오, 잘 자더니 너 들을 거 들었네. 자, 준이랑 얼마? 마이너스 3. 꺼내라고 했잖아. 곱하면 사라지나. 준이라, 나는 여기서 너가 왜 고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사야 얼마? 그렇죠. 아니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는데 그걸 왜 고민해? 3는 아, 27이잖아. 하나님, 하나님, 야, 표준별자를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걸 왜 이러고 있어? 정신 차려. 자, 쉬었다. 누나